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새 아파트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집을 잘못 산 것 같다,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소치님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첫 집 마련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는 곳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그래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 그런 곳에 분양권을 샀죠.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근데 친구가 분양권 샀을 그 당시에는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가 갑자기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프리미엄도 계속적으로 줄고 마피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투자로 그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어떻게든 손절을 했을 수도 있지만 친구는 처음부터 여기에 실입주를 할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실입주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입주할 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친구는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아파트 들어간다 기분이 좋지만 그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너무 비싸게 집을 산 것 같아. 내가 여기를 말고 저기를 샀어야 되는데 잘못 산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친구는 저를 만났는데 집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다,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집을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제가 전혀 몰랐고 입지를 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 아파트는 제가 어릴 때 계속적으로 결혼 전까지 살았던 곳이니까 더 익숙하고 또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처음에는 내 집이 생겼다라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점점 이제 그곳에 살수록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똑같은 돈으로 그때 이걸 말고 저거 샀으면 저렇게 올랐을 텐데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계속 아파트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고 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 앱 들어가서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됐지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금매가 이렇게 거래가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속상한 거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집을 샀으면서도 거기서 충분히 주거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시세 확인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얼마 정도 됐지? 그리고 팔 때 지금 시세 얼마 정도 되지? 그렇게 보시면 되지 계속적으로 이걸 본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그 집을 샀기 때문에 당장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 집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집을 처음 한 번 사봤을 때랑 두 번 사봤을 때를 비교하면요,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 좋은 집을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입지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상권을 봐야 되고 학군을 봐야 되고 학원가를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좋으면 이 집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집을 사보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러면은 내가 요런 요인들을 더 봐야겠다. 다음엔 내가 학원가가 더 잘 돼 있는 곳, 학군이 좀 더 좋은 곳 이런 데 가보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을 한 번도 안 사봤다고 하면 사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쵸? 또 집을 사고 나서 아쉽다고 해서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처음에 이 집을 살 때 이게 최선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였어.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집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이게 최선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 집을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고 돈을 모으고요. 내가 계속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동네를 가보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가고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가서 어디에 다음에 더 살고 싶은지,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공부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한번 사서 평생 거기 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집을 한 번 사면 그냥 그 집에 평생 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 세대인 분들을 보면 한 집에서 20년, 30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 한 채라도 계속적으로 좋은 걸로 바꿔줘야지 내 자산이 불어나는데 내가 어떤 한 집에 계속 오래 살면요 그런 기회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도 연식이 오래되면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좀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은 평생 내가 이 집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는 것이 되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이사를 가지 않았던 이유는 번거롭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집을 또 팔아야 되고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고 또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아봐야 되고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 많은 짐을 내가 어떻게 옮겨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불편해야 돼요. 내가 뭔가 성장을 한다거나 내가 뭔가 발전한다거나 내가 자산을 늘린다거나 뭔가 그런 행위들은 다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그냥 이 불편함을 내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집을 샀는데 최근에 집을 사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집을 사셨는데 나 정말 집을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집을 당장 물을 수 없다는 부분 그걸 꼭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평생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집에 눌러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보다 좋은 집을 못 샀다 하면요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내가 봐야 돼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오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지? 내가 저기로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아타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저는 갈아타기 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등을 한 곳들은 이 갈아타기 비용이 예전 상승기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아진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전에 고점도 회복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전 상승기보다는 아직까지 갈아타기 비용이 적게 드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 그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가 막연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아파트에 가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지?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면 되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적어봐야 돼요. 내 손으로 적어보면서 정확한 돈을 계산해야 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저희 수강생분은 앞으로 배달 음식을 절대 시켜 먹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켜 먹는 그런 배달 음식들이 사실 정말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옷을 잘 안 사요. 제가 다른 것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소비를 많이 줄이게 됐고 요즘엔 또 집밥을 많이 해 먹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외식도 많이 줄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군데군데 돈이 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돈을 모으시면요 충분히 또 돈도 절약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